예,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지금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16 내지 18%. 이런 산업이 없죠. 예, 뭐 아주 유망한 산업입니다. 예. 특히 부품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2차 전지에 관한 산업이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유용하게 진출해야 될 분야라고 해가지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R&D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제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죠. 뭐 꼭 1등이라고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거의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소재가 핵심입니다. 네. 2차 전지의 소재의 성능이 2차 전지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지의 제조에 있어서는 1등 국가라고 자랑할 만하지만 소재 분야는 매우 취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R&D 쪽에 지금 그런 쪽에는 저희가 상당히 상위 랭킹이 돼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 쪽에는 뭐 저희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이 2차 전지와 관련 소재 부품을 좀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관련돼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2차 전지 소재 분야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학계 연구자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는데요. 네.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차 전지에 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연구는 업계에서 알아서 할 때가 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2차 전지 연구에 관한 R&D 비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저는 뭐 그렇게 자료 한번 보실래요? R&D 예산을 줄인다고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게 2차 전지 R&D 예산입니다. 저래 갖고 되겠습니까? 의원님, 저게 정부 R&D인가요? 아니면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한 R&D인가요? 정부 R&D로 하는데요. 저는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R&D를 크게 줄여온 것 같지가 않았는데요. 의원님 표를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서 제가 한번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하는 얘기고요. 업계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는 한 해에 2차 전지 R&D에다가 2천억에서 3천억을 쏟습니다. 제조 공정에 대한 혁신 부분에 집중하고요. 중국은 1년에 1,000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0몇 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품 소재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R&D 규모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전고체 전지, 리튬 공기 전지, 리튬 항전지 이런 부분.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의 초입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왕자를 리튬 이온 전지가 계속 차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2차 전지가 시장을 장악할지 아직은 모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 세계가 2차 전지에 대한 R&D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쪽 분야에 많은 R&D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국에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센터만으로도 한 3개 정도가 전국에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주셨던 통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되는
또 특히 2차 전지 소재 부품과 관련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소재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품 소재 장치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하청, 직속 이런 계열화 구조로서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어떤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연결고리가 좀 취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분야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크려고 하면 칸막이가 해소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중소기업의 네. 입지가 확보되고요. 그리고 기술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현실화되려고 하면 이런 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 계획해야 됩니다.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예, 의원님 이 금융 쪽의 금융 혁신은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해오지 않나 싶고요. 정부가 그 같은 쪽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기술금융 활성화한 거는 그건 쭉 이전까지 쭉 해왔던 것이고요. 가능한 한 그분들이 금융 접근성이 좀 높아지도록, 그리고 특히 금융에서의 어떤 융자받고 대출받는 데 있어서 그 같은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이 아이들을 토대로 해서 단순히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둬왔고요. 실제로 몇몇 대형 은행에서는 이제까지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쪽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와 같은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융자보다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와 같은 기업들이 좀 자금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는 그런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정부는 당당하게 맞서달라. 정부의 역할을 과감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민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R&D는 단기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R&D를 정부가 어느 것을 R&D 해라 할 수도 네. 결과 내라 하지 말고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사실 R&D와 관련해서는 정부 R&D가 20조 원이 좀 넘는데요. 제가 민간 R&D하고 정부 R&D를 합한 GDP 대비 R&D 비중은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의 절대량은 상대적으로 GDP 대비 R&D 투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장기 R&D, 그리고 좀 도전적인 쉬운 R&D가 아니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R&D,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R&D 혁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도 저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R&D 혁신 방안하고 크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속도를 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